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입니다. 우리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오영주 중소기업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습관성 국회 무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요식 절차가 아닙니다. 35년간 외교관만 한 분을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덜컥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다가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용산 바라보기,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야당을 규탄하는 그런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금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2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 방침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영주 지명자가 지금 오늘의 현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고하십시오.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입니다. 오영주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을 걱정하신다면, 오늘의 소상공인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신다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 보고 야당 보고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하신 국회를 존중하겠다, 국민이 항상 옳다 하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효영입니다. 저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관련 자료를 보고 자료를 요청하고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영주 후보자가 외교부 공무원으로 35년 동안 일하면서 중소기업 관련한, 중소상공인 관련한 전문성이 일체 없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본업인 외교 관련한 업무에서도 무능함이라 무책임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49대 51로 추격했다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1차에 선전해서 2차에 뒤집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부의 담당 이 업무에 대한 차관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최선의 시나리오,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표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전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린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우리는 목도를 했습니다. 이건 패배의 수준이 아니라 참패의 수준입니다.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도 이 정도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선전할 수 있다,
2차에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라면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리에 2번이나 오게 하면서 전력전을 치르면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간 거라면 그럼 사기친 거다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전문성 능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었고 과연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성에 관한 건인데요. 마지막까지 저희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자료를 자녀에 대한 모든 자료, 남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막무가내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8살짜리 아들이 7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 경위입니다. 네, 그것도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가서야 겨우 일부 자료만 찔끔 줬을 뿐인데요. 4억 1,4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살이 도대체 3억 4천만 원이 드는 돈을 어디서 돈이 났길래 그런 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증여세 탈루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그 사법 처리 관련한 자료 일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요청한 자료들이 일체 오지 않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검증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자료 제공과 성실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오영주 후보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무능 또는 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관 35년 경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1년 반 이상의 고금리와 그리고 고물가,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기업, 소기업의 내수 비중은 95%가 넘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장 1순위 어려움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이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오영주 후보자의 주요 대책은 수출 다변화, 글로벌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을 책임져야 할 중소기업 부의 장관으로서 현재 아젠다가 외교부의 외교관 경력 35년밖에 유일한 연결고리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이 도저히 중기부 장관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 번 지적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채택해달라고 요청하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청문회를 제대로 들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네, 같은 산자위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영주 후보는 외교부 2차관에서 당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책임차관이었습니다. 큰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 119대 29 대국민 사기극 실무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책임 추궁을 해도 부족할 판에 영전이 웬 말입니까? 문제는 35년 외교관 생활 중에서 17년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저는 전문성이나 직무 적합성 위주로 검증을 했었는데 정말로 국내 실정,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벤처기업, 현행 제도나 예산, 사업들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처럼 쓰리고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제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반 만에 절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물 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른바 외교 전문관을 보훈 인사로 중기부 장관으로 외교 차관 5개월 만에 내려보냈습니다. 8개월입니까? 5개월. 네. 베트남 대사를 8개월 했고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남편이 윤석열 캠프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 그런 점에서 보훈 인사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안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책임성 없고 도덕성은 아까 우리 간사님이나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해명하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냈습니다. 이제라도 자료 내고 해명하면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6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대부분 총선용입니다. 중기부 장관도 이영 장관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긴급 공수한 게 외교 전문가라고 하면서 정말 직무적합성, 전문성 전혀 없는 여기가 무슨 연구소, 연구원입니까? 중기부 장관이 인턴 키우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투입을 해도 이 어려운 상황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참 걱정이 태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보훈 인사로 한다? 전문성도 없고 그래놓고 저희는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적합하다고 그렇게 강변을 해서 오늘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민주당 탓을 합니까? 본인들이 그런 장관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게 원인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습관적으로 무슨 청문 보고서 채택을 불발시킨 게 아닙니다. 너무나 국민들 시선에서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면 도저히 부적격이기 때문에 채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